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고요. 오늘 주가는 1% 이제 마이너스인데, 시가가 이미 밀렸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우리가 크게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하루는 아니었고, 어차피 우리는 이 구간으로는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캔들 뿐만이 아니라 장중의 움직임을 우리가 봐도, 딱히 시장 밀리는 거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 물론 이케가 거래소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코스닥이 주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좀 심했기 때문에, 그쵸? 얘네들을 보고 이케를 보면은 어우 다행이다, 약간 이 생각이 좀 드는. 그리고 17만원 영역은 어차피 이케가 좀 소화를 해주고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또 우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좀 찜찜함 같은 거를 찜찜함 같은 거를 최대한 좀 남기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움직여주고 가면은 나름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키움 매수가 전날에 좀 들어왔죠. 근데 오늘 다시 또 키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약간의 좀 균형이 맞춰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시장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이거일 것 같아요. 결국 얘가 지금 위로 올려놓고 조정을 받는 동안 시장도 같이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1월달에, 어쨌든 오늘 1월 말일이니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좀 재미있는 그런 건 아니죠. 시장이 좋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1월 그 시가 대비 오늘 종가 1월에 이제 월봉이라고 하겠죠. 한번 볼까요? 월봉은 윗꼬리가 달린 빨간불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면 차트가 괜찮아요. 괜찮고 2차전지 종목들 안에서 이런 흐름을 보인 종목이 없죠. 다 지금 이제 전저점을 회복해주고 있고, 허우적거리다가 약간 좀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은 더 빠지면 안 돼 하면서 진짜 거의 죽기 살기로 막고 있는 포지션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시장의 흐름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케의 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렸지만 호재 같은 것들은 장이 좋을 때 나와줘야, 그래야 투심이 좀 뒷받침이 되고요. 시장이 저점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을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은, 그리고 또 이게 또 오늘 FOMC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언제를 떠올려야 되냐면 이때죠. 10월 말일과 11월의 초, 이때도 어쨌든 간에 터닝 포인트는 FOMC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비하면은 오늘 그 진행할 FOMC의 어떤 주된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에 이제 FOMC를 하면은 3월 있고 5월 있고 그 다음에 6월 있거든요. 한 달 반 간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많이 내려가 있고, 그거는 미장도 충분히 반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로 미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건데, 반도체 쪽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저는 얼추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이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여기를 좀 메꿔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오면서 메꿨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락을 좀 세게 줬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런 그 영역, 그 종가죠. 종가 자리를 이탈을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긴 했겠지만 그 정도까지로 보여주진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케는 만약에 시장이 반등턴을 가져가 주고, 오늘 LG엔솔도 빨간불이고 포홀 같은 데 잘 버티고, 물론 걔는 저PBR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SDA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줬고, 퓨처엠도 저점 라인을 좀 막아주고 있고, 양극재 기업들도 약간 조금씩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반전이 2월부터 좀 진행이 된다, 혹은 2월 초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케는 왜 얘가 1월 동안 주가를 밀지 않고 1월 월봉을 양봉으로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액면 분할이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면은 어쨌든 하방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액면 분할이 아니라 기업 분할 같은 걸 하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주가가 이제 거래정지 지나고 쭉 밀려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서 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근데 액면 분할은 거래정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말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거래정지 가격을 차트 밑바닥에 만들진 않아요.
그리고 이 거래 정지라는 그 심리도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량을 털고 넘기고 하는 거에 일련의 그 한 과정으로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케의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거고, 마침 타이밍 좋게 뭐 시장이 많이 밀리기도 했고, 뭐 이케만은 안 밀렸으니까 뭐 그건 상관 없잖아요. 그쵸? 이케는 안 밀렸지만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가벼워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은 선물 포지션이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공매도가 안 됩니다.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블로 포지션을 잡으려면은 어쨌든 선물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1월 초부터 원웨이 매도였습니다. 그게 매도 계약이 거의 4만 가까이 갔거든요. 오늘 2만까지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 매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선물 쪽도 3,600 계약인가 아마 매수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좀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점 매수하고 있나? 약간 요 생각.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는 뭐 더 이상 밑으로 내릴 그 의도가 좀 많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코스피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 거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1월의 하락은 누가 먼저 내려왔죠? 코스피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이 버티다가 끝끝내 이제 코스피가 너무 밀리니까 따라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하락 사이클을 만들었던 그 뭐 깊이나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코스피가 일주일 전에 반등을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일주일 먼저 내렸다가 일주일 먼저 반등이 나온 거고, 여기에서 코스닥이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얼추 똑같이 그냥 하방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반등턴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뭐 투자하시는 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들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다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오긴 합니다. 그리고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전날도 SDI 컨콜 때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가 나와줬고, 결국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꿈의 배터리라는 단어가 이제는 안 붙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예전에 진짜 테마 그런 것처럼 뭐 그래핀이니 뭐 초전도체니 이런 건 요즘 그냥 약간 초전도체 이런 거 그냥 꿈이죠. 이게 제가 그 이과고 공대를 나왔는데 이 초전도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상온 초전도체는 지금 기술로는. 결국 이 테마주 신성 델타테크 이런 애들도 이번 주 어제였나요? 어제를 기점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초전도체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시장 반등이 강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쇼테마, 해운주, 뭐 석유, 원유, 천연가스, 뭐 방산주 이런 애들 다 지금 하방에서 반등 딱히 안 합니다. 그거는 시장이 내일 당장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의 포지션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쇼테마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약할 때, 그 다음에 시장이 정말 하이라이트로 빠질 때, 그럴 때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고 뭐 중동 이슈가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대로 계속 나와요. 심지어 어제 막 미군이 죽고 했는데 반등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을 좀 퍼즐을 저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포지션, 그 다음에 시장에 딱히 뭐 쇼테마 종목들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저 PBR. 얘네들은 결국에는 뭐 지수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게 지금이야 뭐 테마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수를 올려주는 테마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좀 반전을 보여주고, LG 엔솔이야 뭐 오늘도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대장주들이 1% 2%씩 그 흐름을 바꿔나가고 PBR 낮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와주면은 코스피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도 반도체 애들이 최근에 코스닥의 비중이 좀 높아졌는데 걔네들도 이제 아래로 하방이 한 구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음보 한 개 정도. 내일 개파락이 나와준다? 때마침 또 심지어 AMD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많이 밀렸고, 그게 똑같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내일 반도체 애들은 개파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데이터. 왜냐, 지금은 차트만 보고는 그 종목을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다 기술적인 거를 깡그리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걸 왜 이야기 드리냐면, 이케가 어쨌든 간에 지수 반등턴에 힘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저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2월달은 반전의 좀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거를 이야기 드리고자 함이었고, 어제 또 댓글을 보니까, 아이고,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반년 이상. 네. 제가 이수학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년 반 됐나요? 이수학 주주분들하고도 진짜 힘든 시간을 버텼죠. 네. 제가 이수학을 이때부터 찍었을 거예요. 2022년 10월. 네, 이수학 한번 볼까요? 이수학도 지금 주가 잘 버티고 있죠. 네, 잘 버티고 있고, 어차피 이게 캔들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뒷구간에 이걸 뚫고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요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주고 윗꼬리 영역을 양봉으로 조금씩 채운 다음에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승부를 걸지 않을까. 이케랑 거의 뭐 유사한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케도 아마 그 이수학의 차트를 좀 참고를 하면은 좀 비슷하게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윗꼬리 구간을 양봉으로 채우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이 윗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은 타이밍에 전고점 라인 위에다가 올려놓고 21만원 위에다가 가격을 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밑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딱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시 댓글을 좀 볼게요. 나노캠프 예전에 이수학 때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보진 않았는데 얘도 이제 그 전고체 물질 그거를 하는 애들이고 아마 SDI인가 어디에 계셨던 분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린 걸로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고 이수학 때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스페셜티 케미컬이 어쨌든 지금 공시 같은 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시장 외적으로 보여준 게 일단은 지금 이케예요. 그 황화리튬 쪽만 보면은 SDI는 뭐 그냥 배터리 셀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범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SK온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DI 완성형 배터리 업체의 3대장이죠. 걔네들이 다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한 달 정도 동안 꽤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이죠. 시장이 지수가 이제 좋을 때, 그럴 때 호재가 많이 나온다는 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막 하루 차이고 어제 일인데도 만약에 내일 시장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업황이 엄청 좋게 나오고 막 그럽니다. 반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힘든 구간 아니다. 뭐 시장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멘탈적인 부분만 좀 잘 이렇게 관리하고 대응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노캠프는 근데 왜 여쭤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요즘에 뭐 이슈 나온 게 있나요? 저는 못 봐가지고. 네. 어차피 이케가 이수학에서 쪼개져 나온 회사여가지고 그냥 뭐 이수랑도 연관이 있고 이케랑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따로 노는 종목이지만 이수학 때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알죠? 네. 이때 그 쪼개져 나와서 얘는 이제 주가가 그 2배로 반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케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싸게 이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대응하기 꽤 어려우셨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이수학을 정리하고 이케 쪽으로 차라리 비중을 옮기셔라. 예, 어차피 몸통은 이케다. 이수학은 이제 이케 콩고물을 좀 받아먹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예, 그런 식으로 그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2kg 넘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댓글에도 대부분 다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남겨주셨기 때문에 뭐 어쨌든 1월 시장 굉장히 힘들었지만 2K는 어쨌든 간에 좋았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는 왜 1월달에 이렇게 버텼는지에 대해서 일단 액면분할이라는 그 떡밥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결과물을 좀 만들러 갈 타이밍, 그게 2월이 될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도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FOMC라는 트리거가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하락을 멈추고 다른 업종들까지 골고루 잘 올라가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길어졌네요. 이게 시장이 막 이렇게 많이 밀리다 보니까 주저리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럴 때 또 멘탈 못 잡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한 틱 차이인데 끝자락에 버티시는 분들이 있고, 물론 이게 버텨야 될 때랑 버티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을 물론 해야겠지만 저는 지금은
버텨야 된다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금리 동결 구간, 금리 인하를 아직 진행도 안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이라는 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이제 그 약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미국의 금리나 이런 것들, 뭐 달러 인덱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환율이 좀 아마 같이 시장이 올라같이 잡히겠지만 환율도 1200원대만 진입이 좀 되면은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무료 종목 매주 진행합니다. 1월달 3주 동안 지금 이제 뭐 4주차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면은 끝났죠. 이제 2월달로 넘어가고, 저희가 25% 목표를 잡고 대부분 다 지금 조기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기회겠죠. 만약에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는 굉장히 좋은 기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내가 좀 종목 선정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신고가 종목들 굉장히 많다라고 뉴스도 오늘도 나왔는데, 역대 최고가, 신고가 갈 수 있는 유망 기업들 정리해가지고 또 드리니까 오셔서 같이 받아보시면 지금 같은 타이밍에 시너지가 굉장히 좋겠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